안녕하세요. 백색 건강 안내소입니다. 라면과 햄버거? 아마 대부분 정크푸드라는 단어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값이 싸니까 성분이 부실할 거다. 영양소가 부족할 거다. 게다가 염분까지 높다. 특히 라면은 늘 이런 이미지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라면 스프를 한번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조미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시마, 양파, 버섯, 마늘 같은 천연 식재료에서 추출한 맛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국이나 찌개와 비슷한 방식으로 맛을 내는 거죠. 몸에 해로운 가루라는 오해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라면은 탄수화물 위주라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란 하나만 넣어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고 김치나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라면이 욕을 먹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나트륨 문제도 있습니다. 한 봉지에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국물 섭취를 줄이면 이 문제 역시 크게 완화됩니다. 즉, 라면은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닐 뿐더러 조금만 조절하면 싸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처럼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 햄버거 자체만 보면 빵은 탄수화물, 패티는 단백질,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 구성 자체는 작은 도시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함께 세트로 따라오는 감자튀김과 탄산음료입니다. 감자튀김은 기름과 나트륨이 과다하고 탄산음료는 각설탕 약 10개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햄버거를 정크푸드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죠. 따라서 햄버거를 드신다면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대신 수제버거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제대로 구운 패티가 들어간 수제버거라면 훨씬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라면과 햄버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음식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절해서 먹는다면 싸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몸에 나쁜 음식, 진짜 정크푸드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진짜 범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떡볶이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 쫄깃한 식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죠. 그런데 떡볶이의 핵심 재료인 떡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은 쌀로 만든 쌀떡, 혹은 밀가루로 만든 밀떡이 있는데 결국은 둘 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거의 없고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만 하죠. 여기에 고추장 양념에 설탕이 듬뿍 들어가니 먹는 순간은 기분 좋지만 금세 피곤해지고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이자 중독성 패턴입니다. 생각해보면 떡볶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에 먹는 송편이나 절편, 경단 같은 전통 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전통 음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흰쌀 전분 덩어리라 영양은 빈약하고 혈당만 빠르게 올립니다. 떡과 비슷한 음식이 있죠? 바로 빵입니다. 떡이 쌀 전분이라면 빵은 밀가루 전분입니다. 아침에 식빵 한 장,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는 똑같습니다. 정제 밀가루라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못하죠. 게다가 단팥, 크림, 잼이 더해진 빵은 칼로리와 지방이 폭발합니다. 즉 떡이든 빵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음식이라는 겁니다. 빵과 비슷하게 아침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리얼입니다. 광고에서는 늘 건강한 아침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시리얼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이 각설탕 4~5개 수준이고 우유에 말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결국 오전 내내 피곤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용이라고 파는 시리얼조차 당분 함량이 높거나 첨가물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처럼 보이니 더 위험한 음식이죠. 이쯤 되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떡볶이, 떡, 빵, 시리얼 전부 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 조합입니다. 먹을 때는 맛있고 배가 부른 것 같지만 금세 혈당이 요동치면서 피곤해지고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망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서 건강식처럼 착각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잡채입니다. 명절이나 잔칫날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 건강에 좋아 보이죠. 하지만 잡채의 주재료인 당면은 100% 전분입니다. 떡이나 빵, 시리얼과 같은 계열이죠.
영양가는 거의 없고 혈당만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거기에 간장과 설탕, 양념, 기름에 볶은 채소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나트륨이 확 올라갑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정크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GI, 즉 혈당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GI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보통 55 이하는 저GI, 70 이상은 고GI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떡볶이에 쓰이는 흰쌀떡이나 밀떡, 빵, 시리얼 같은 음식들의 GI는 대부분 80 이상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당면도 마찬가지로 고GI 식품입니다. 반면에 현미나 통곡물빵 같은 음식은 GI가 55 전후라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즉 떡, 빵, 시리얼, 잡채 같은 음식은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고 금세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죠.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빨리 혈당을 낮춰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간과 근육으로 보내 저장하고 남는 건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금방 떨어지지만 우리는 곧 피곤해지고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혈액 속의 당이 자꾸 높아지면 혈관벽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게다가 고지아이 음식은 뇌의 보상 시스템까지 자극합니다. 달고 자극적인 맛이 들어올 때마다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해 기분 좋다는 신호를 주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중독처럼 되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고지아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심혈관 손상과 뇌의 보상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떡볶이, 떡, 빵, 시리얼, 잡채 같은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즐겨온 음식이고 때로는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줄이고 바꾸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답입니다.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 선택.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혈당을 확 올리지만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흡수가 느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현미밥의 GI 지수는 55 안팎인데 흰쌀밥은 80에 가까워요. 이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탁에서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 섞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채소를 꼭 곁들이기.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있으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만 드시던 습관을 바꿔서 삶은 달걀이나 두부, 견과류, 채소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줄어듭니다. 셋, 간식은 포장 간식 대신 자연 간식. 과자, 떡, 달달한 음료는 손에 잡기 쉽지만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대신 사과 한 조각, 방울토마토 몇 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니 건강한 군것질로 제격입니다. 마지막, 국물 습관 다스리기. 한국인은 국물 문화를 빼놓을 수 없죠. 라면 국물, 찌개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 속에는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라면 국물을 다 마시면 거의 그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크푸드의 문제는 사실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가끔 즐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떡볶이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 괜찮지만 하루 한 번씩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즉,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음식을 잘 떠올려 보세요. 떡볶이, 떡, 빵, 시리얼, 잡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친숙하지만
결국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우리 몸을 지치게 하는 진짜 정크푸드입니다. 반면에 라면이나 햄버거처럼 정크푸드라는 낙인이 찍힌 음식은 사실 먹는 방법만 조절하면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자주 먹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 위주의 음식들입니다. 건강은 슈퍼푸드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불필요한 걸 줄이고 균형을 조금 더 맞추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혈당을 지켜주고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큰 질병을 막아줍니다. 몸에 나쁜 것을 줄이고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팩세 건강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